미투의 도화선, 하비 와인스틴의 추악한 민낯.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는 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한 유명 인사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를 뒤흔든, 그리고 전 세계의 권력 구조의 균열을 일으킨 첫 조각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적힌 이름, 하비 와인스틴. 수십 년간 거물 제작자로 불리며 수많은 오스카 수상작을 배출했던 그 남자는 이제 수십 년간 여성들을 착취한 성범죄자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배우 애슐리 저드, 그녀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그는 호텔 방으로 자신을 불러 샤워가운 하나만 걸친 채 문을 열었고, 나에게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샤워하는 걸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를 거절한다는 건 커리어의 끝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유명한 프로듀서가 호텔 방에서 나를 맞이했다고 말했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영화계에서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도록 입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침묵의 끝을 연 건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로즈 맥고완. 1997년 와인스틴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고, 이막음을 시도하려 했던 와인스틴의 법률팀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안젤리나 졸리, 귀네스 펠트로, 레아 세두, 아시아 아르젠토, 카라 델러빈까지 스타들은 하나둘 용기를 냈고 피해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인스틴의 행각은 도를 넘었습니다. 유명 앵커 로런 실바는 와인스틴이 식당 복도에서 자위를 했고 화분에 사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암브라 바틸라나는 그의 자위 강요 녹취를 공개했고 그 내용은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난 원래 그래. 그냥 여기 앉아서 내가 샤워하는 걸 봐.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항상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호텔방, 샤워가운, 강압적 요구, 커리어 위협, 배우, 인턴, 모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에게 거절하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와인스틴과 마주한 여성에게 내가 원하는 건 오스카야, 아니면 내 옆자리야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교환 조건은 명백했습니다. 성을 제공하면 영화, 거절하면 블랙리스트. 그리고 할리우드는 이 조건에 침묵으로 동조해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권에도 뻗어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부부와도 친분이 있었고 오바마의 딸 말리아는 그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는 그를 보호막처럼 감쌌고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뉴요커가, 수많은 언론이 피해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와인스틴은 회사를 해고당했고 부인에게도 이혼당했으며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단순한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미투라는 해시태그가 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외침은 비로소 침묵의 시대를 끝장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할리우드 권력 구조 아래 숨죽였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여배우 로즈 맥고완은 트위터를 통해 100명 넘는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건 합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할리우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와인스틴 컴퍼니는 결국 하산했고 디멘션 필름즈와 미라맥스까지 매각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와인스틴과 함께 작품을 만든 수많은 배우와 감독들 역시 줄줄이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와인스틴의 후원자였던 쿠엔틴 타란티노조차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침묵했다는 고백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아시아 아르젠토의 연인이었던 유명 셰프 앤서니 보데이는 타란티노를 향해 당신은 공범이라고 저격했으며 직접 법적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와인스틴이 평소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여성 인권을 옹호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오바마와 클린턴 부부의 친구, 할리우드 페미니즘의 지지자로 불렸던 그의 가면은 그렇게 찢겨나갔습니다. 할리우드 내부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들 중 일부는 결국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벤 애플렉은 내가 도와줄 수 있었던 순간에 침묵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로즈 맥고아는 즉각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라고 반격했습니다. 결국 애플렉 역시 과거의 성추행이 재조명되며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영화계뿐 아니라 정치계, 방송계, 스포츠계로까지 미투의 불길은 번져갔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간병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11살의 아역 배우를 성추행했던 찰리 신, 미성년 모델을 강간했다는 의혹의 브라이언 싱어, 성폭력 녹취까지 공개된 제임스 토백까지 이들은 모두 와인스틴 이후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성범죄 고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2018년 1월 할리우드 여성 300명이 참여한 타임스 업 운동이 출범했고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피해자 법률 기금을 위해 1,30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수백 명의 스타들이 검은 옷을 입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상소감에서 오늘 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라는 연설로 세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투의 함성 속에서도 어둠은 남아 있었습니다. 와인스틴은 자신의 유죄 판결 이후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인 분위기였다며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을 했고 곧바로 뉴욕타임스를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거물 제작자라는 권력은 감옥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를 끝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그는 성폭행과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LA 법원에서 16년형이 추가되었고 2024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재심을 결정했지만 다시 형량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철창 속에서 늙어가고 있으며 세상은 그가 저지른 범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비 와인스틴 사건은 단지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닌 세계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시작이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 내어 세상에 외쳤던 진실의 첫 조각이었습니다.